답안지를 보고 가장 적게 나온 번호 하나로 자신 있게 그냥 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그 수혜자거든요. 안녕하세요, 노블레스입니다. 벌써 9월이 됐습니다. 32회 공인중개사 시험이 2달 정도 남았는데 9월 현 시점, 진짜 이 시점부터가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이때가 가장 초조하고 이번 시험에 과연 합격할까 아니면 떨어지면 어떡하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방법 이게 맞나? 이런저런 생각들이 정말 많이 드실 겁니다. 또 이전에 제가 업로드 해드렸던 공인중개사 시험 상대평가 전환에 대한 그런 생각 때문에 하루라도 최대한 빨리 합격해야 한다는 심리적 압박감도 상당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치만 지금까지 잘 달려왔고 이 시간을 정말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신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남은 2달, 9월, 10월 동안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이끌어갈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제시해드린 공부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확실한 합격의 길로 이끌어 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한번 실행으로 옮겨 보십시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현재 많은 분들께서 남은 시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또 지금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방법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 그 부분에서 정말 명쾌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늘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달해드린 공부 방법이 모든 분들을 만족시켜 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방법으로 작년 1, 2차 전과목 고득점을 맞고 합격을 했습니다. 최근 제 지인께서 제가 업로드했던 영상을 다 보시고 제가 제시해드렸던 공부 방법대로 한 달간 꾸준히 해봤더니 8월 모의고사에서 전체 평균 5점 이상이 올랐다고 합니다. 고작 그 정도라고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전에는 그 친구가 모의고사에서 60점, 65점 맞았던 친구인데 이번에 전체 과목 평균 70점 이상을 맞아서 상당히 만족하고 또 자신감을 얻어서 더 공부할 맛이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많은 얘기들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공인중개사 시험은 한두 문제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나뉩니다. 그동안 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은 한번 쭉 시청해 보시면 공부 방향성에 대한 확실한 메시지가 눈에 들어오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전체 평균 5점을 올릴 수 있는 확실한 공부 방법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은 2달은 절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문제 푸는 연습에 집중하는 겁니다. 결국 이 장길이 에이스의 끝은 마지막 날 시험 문제를 풀어야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시험처럼 시간도 정해놓고 속독으로 빠르게 아웃풋 능력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1차 시험을 100분 안에 80문제를 풀어야 된다면 이때 한 문제당 절대 1분을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시험 당일날 가보면 아실 겁니다. 시간 배분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지를요. 연습 때 이런 것들을 익히고 습득해야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도 이런 루틴으로 풀어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9월 동형 모의고사를 풀면서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건너뛰는 연습, 그리고 시간 배분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보셔야 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 난해하고 모르는 문제가 초반에 나와서 오랜 시간 생각하다가 뒤에 나오는 아는 문제도 못 푸는 경우가 생길 수 있거든요. 처음 보는 개념의 문제다 하면 어차피 오랜 시간 생각한다고 해도 답이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넘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연습 때 이런 습관, 이러한 과정을 안 가지면 실제 시험장에서도 본인도 모르게 난해한 그 한 문제를 가지고 몇 분 동안 붙잡고 있다가 그 과목 통으로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것들로 문제나 지문에 대한 독해 능력이 평상시보다 현저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습 때 120%, 150% 최대한 타이트하게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설령 시험장에서 실력이 100%는 안 나오더라도 70%, 80%만 발휘하셔도 충분한 합격 점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들도 실제 필드장, 경기장 안에서 100% 실력 발휘를 하기 위해서 중량의 무게나 근육 부하를 더 가중시켜서 연습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겠죠. 그리고 특히 학개론 계산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특히 1차 과목은 민법이 지문이 길기 때문에 학개론에서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단축시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학개론 계산 문제는 절반만 맞아도 성공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어려운 계산 문제는 그냥 보지도 말고 넘기십시오. 그런 계산 문제는 한번 붙잡으면 3, 4분은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설령 풀었다고 해도 정답일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저는 학개론 계산 문제 중 수요 공급의 탄력성, 호황 불황의 수익률 계산, 거미집 이론
허프의 상권 모형 분석, 그 다음에 레일리 소멸력 법칙, 이렇게 간단한 문제만 연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다 틀려라는 것이냐? 그게 아니죠. 오히려 푼 것보다 찍은 것이 맞을 수 있는 것이 계산 문제입니다. 그나마 시간을 덜 잡아먹는 계산 문제를 도전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푼다고 해도 다 맞춘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때문이라도 학계론에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난이도가 높은 계산 문제, 예를 들어서 미래가치, 현재가치, 현금 수지 계산이나 영업소득세 계산, 현금 할인 분석법,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보지도 말고 꼭 넘기십시오. 찍는 방법은 제가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아직 중요한 부분은 공인중개사 시험이 절대평가라는 것입니다. 저번 영상에도 설명드렸죠. 곧 있으면 상대평가로 바뀐다고요. 근데 아직은 60점만 맞으면 합격하는 시험입니다. 그 말은 즉슨 모든 문제를 다 가져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버릴 문제는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아무리 연습하고 이해하려고 해도 모든 것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되는데 하나를 알더라도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 한 과목당 40문제라고 하면 상급 문제가 12문제, 중급 문제가 16문제, 하급 문제가 12문제,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출제 규정상 이런 구조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야 하는데 이렇게 40문제 중 24문제만 맞추면 합격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게 상, 중, 하 중, 중급, 하급 문제들로만 전략적으로 공략해야 합니다. 아무리 그의 시험이 어렵게 나온다고 해도 상급 문제에서 난이도를 조정하거든요. 정말 난이도가 높다 그러면 상급 문제에서 두세 문 정도가 더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지를 보다가 그동안 전혀 공부하지 않았던 범위 밖에 있는 문제가 한두 문제만 더 나와도 체감상으로는 전체 시험 난이도가 확 어렵게 느껴지게 됩니다. 각 과목당 그런 한두 문제들 때문에 그의 시험 난이도가 상당히 어려웠다, 뭐 쉬웠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중급 16문제, 하급 12문제 여기서만 공략하셔도 충분히 70점대는 맞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중급 하급 문제만 공부하는데 70점을 맞을 수 있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자, 그럼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제자들도 합격률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하급 문제들은 1년 정도 공부하신 분들은 정말 깊이 생각 안 하고 딱 봐도 30초도 안 돼서 답을 찾을 수 있는 쉬운 난이도의 문제들입니다. 근데 그러한 중급, 하급 문제 28문제 정도를 내가 정말 완벽히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정말 많이 양보해서 중급에서 14문제, 하급에서 10문제 이것만 확실하게 알고 있어도 60점입니다. 이미 합격 점수죠. 내가 여기서 중급, 하급 문제를 정확히 알고 정답을 체크했다면 나머지 15문제 정도는 추후에 답안지를 보고 가장 적게 나온 번호 하나로 자신있게 그냥 밀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그 수혜자거든요. 작년 그러한 방법으로 민법 85점, 공법 82.5점 이렇게 고득점을 맞았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과목당 40문제, 오지선다형이기 때문에 번호별 정답률이 대부분 8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푼 것은 확실하게 정답을 알고 체킹했다는 조건 하에 모든 문제를 다 풀고 제일 답안 개수가 적은 걸로 찍으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 같이 정답 비율이 일정한 시험은 이렇게 확률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확률은 학문입니다. 절대 요행이 아니거든요. 너는 고득점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라고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한번 저같이 한번 해보세요. 60점은 그냥 넘습니다. 저는 작년에 그렇게 찍은 15문제 중에 6문제가 운 좋게 맞아서 그런 고득점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6문제면 플러스 15점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급 문제를 빨리빨리 건너뛰고 중하급 문제 20개 정도를 먼저 풀고 나면 일단 꽈락은 면했구나라는 안도의 생각과 그런 생각에서 주는 안정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점수를 확보해 놓고 나머지 문제를 푸는 것과 그냥 막연하게 어렵더라도 순서대로 문제를 푸는 것은 효율성이나 아니면 심리적 측면, 아웃풋 능력에서 상당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중하급 문제만 공략해서 일단 꽈락을 면해 놓고 시작하십시오. 상급 문제는 절대 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찍는 것도 전략적으로 찍으면 됩니다. 작년에 제가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전략을 꼭 한번 세워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각 학원마다 9월이면 교수님들께서 실제 시험처럼 40문제씩 출제한 동형 모의고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정말 강추하고 싶은 커리큘럼이 현재 9월 동형 모의고사와 그리고 앞으로 10월에 시행되는 쪽집게 백선입니다. 그 이유가 동형 모의고사 백선은
교수님들께서 본인의 명예를 걸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문제나 지문의 퀄리티가 실제 시험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올해 시험에 나올 법한 문제들로 기출문제들 토대로 정말 많은 고뇌를 하고 최근 시험 유형에 맞게, 그리고 법률 개정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올해 나올 차례가 될 파트라든지 이렇게 중요도를 반영해서 만든 문제들이기 때문에 정말 반드시 반복적으로 꼼꼼하게 풀어봐야 합니다. 아직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는 새로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풀어봄으로써 나의 실력을 점검할 수도 있고 또 올해 시험에 나올 문제들을 좀 예측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동형과 마무리 100선을 보시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9월 4주간 동형 모의고사가 진행되는데, 예를 들어 한 과목당 40문제라고 한다면 4주면 160문제가 됩니다. 거기다가 10월 쪽집게 100선까지 더하면 앞으로 공부하면서 풀어야 할 문제가 과목당 총 260문제입니다. 260문제를 지문으로 따지면 1300지문이거든요. 실제 시험은 과목당 40문제, 200지문입니다. 이 분야에서 나름 인정받고 20년 가까이 종사하신 교수님들께서 본인 명예를 걸고 4주분 동형과 쪽집게 100선을 고심 끝에 선별해서 출제한 문제들입니다. 260문제 중에 40문제가 안 걸리겠습니까? 설령 260문제, 1300지문 중 25문제 정도만 비슷한 지문으로 나온다고 한다면 그냥 나머지 모르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호로만 찍어도 그냥 합격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작년 이러한 생각과 굳건한 믿음으로 동형 모의고사와 100선만 출력해서 스프링본으로 만들어서 남은 2달 동안 이것만 무한 반복으로 달달 외우고 다녔습니다. 솔직히 과목당 260문제 1300지문인데 이것도 벅차고 힘든데 다른 것 이것저것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범위를 좁혀야 할 때입니다. 저는 작년 그 2달 동안 이렇게 공부했던 것이 작년 저의 고득점 비결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올해 초부터 꾸준히 공부하신 분들은 이미 시험에 합격할 양의 내용은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다고 생각됩니다. 시험에 떨어지는 분들은 모르는 게 많아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을 앞두고 범위를 좁히지 않고 계속 넓혀나가는 바람에 알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헷갈려서 정확한 답을 도출하지 못해서 아쉽게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한번 그렇게 헷갈리거나 틀린 문제는 분명 또다시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완할 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자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있죠. 본인 나이만큼 반복하시라는 것. 간혹 공부하고 외웠던 것을 자꾸 잊어버린다고 자책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근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원래 인간의 뇌는 본 것, 들은 것, 기억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까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극히 정상이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어버리지 않고 정말 모든 것을 다 기억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를 살아가는데도 정말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뇌는 정말 터져버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더 나아지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실수입니다. 그러한 실수가 앞으로의 나를 더 완벽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거든요. 공부도 마찬가지겠죠. 머릿속에 그 내용을 넣었다고 어떻게 100% 기억하겠습니까? 그치만 반복해서 그 내용을 머리에 넣었다가 다시 빠져나가고 또 넣었다가 또 빠져나가고 그렇게 반복해서 꾸준히 하다 보면 그곳에서 공부하고 기억했던 이 머릿속에서 흔적이라는 게 남습니다. 그러한 흔적을 쌓아 나가는 것이 바로 공부입니다. 저도 그랬고 모든 수험생들이 마찬가지. 그러한 흔적 하나 믿고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을 치르러 가는 것입니다. 물론 그 흔적이 진하냐 옅으냐의 차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범위를 넓히지 마시고 본인이 갖고 있는 책들 중 가장 낡은 책 하나만 곁에 두고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고 잊어버리고 하십시오. 그렇게 끝까지 반복적으로 하신 분들이 결국 시험장에서 합격의 결과를 받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질문 주셨던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공부 방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 드렸는데 제가 설명해 드렸던 공부 방법이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안정적으로 이 정도면 됐구나라는 생각으로 시험장에 가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모의고사 점수가 80점, 90점 나오는 분들도 똑같이 마지막까지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으로 시험장에 가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반에 힘들다고 포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지금까지 잘 버텨왔습니다. 물이 99도에서 끓지 못하고 마지막 1도, 그 임계점을 넘어 100도씨에서 끓는 것처럼 지금 현재 남은 이 2달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임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임계점만 넘어선다면 시험에서 합격선을 넘어선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코로나로 정말 공부하기 힘드실 텐데 건강도 유의하시고 여러분의 합격을 늘 응원하고 끝까지 돕겠습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